네, 지금부터 뉴스 퀵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어떤 대목이셨나요? 저도 어제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었는데요. 비교적 대통령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52번. 네. 숫자로 들었을 때는 이거 뒷번호다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번호 순번이 이제 가로로 진열이 돼가지고요. 제가 비교적 셋째 줄에 대통령하고 눈빛이 마주치는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기자회견 그대로 죄송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님께서 박지원님의 해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어른의 의견을 무시한 왕이 나옵니다. 의원님 건강 잘 챙기셔서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행님께서는 모든 평론가 분들이 구도상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으쌰으쌰 부추긴 것도 민주당을 느슨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선거했으면 이보다는 결과가 좋았을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간절함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노미님께서 지선 결과 분석으로 2028년 총선은 꼭 민주진영 전체의 승리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의견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거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여기에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언론인인 스트레이트타임스의 웬디 테오 기자의 질문에 이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부정선거하고 지금 현재 뒤섞여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하게 선거관리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한 위중한 사태이지만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이 착종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이 저희들이 이제 잠시 후에 또 다뤄보긴 할 텐데요. 2030 청년들이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50군데로 알려져 있는 것이 용지 부족 투표소가 사실상 91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닙니까? 100곳에 거의 달하는 수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참담 그 자체. 황당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아니 종이가 없어서 투표를 못해? 대한민국에서?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선관위가 근데 이걸 마치 지금 정부 탓으로 막 돌리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구고요. 개헌을 해야만 바꿀 수 있어요.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하고 뭐 문의 자체도 안 된다라는 게 어제 대통령 설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뭐 문의하면 답변도 잘 안 해줘요.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진짜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문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보관실도 좀 점점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한 열 몇 명 투표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에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본질, 참정권 훼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낮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대책도 없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랬나? 한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됐고 본인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성찰, 반성이 들었다라고 밝혔죠.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주요 워딩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은 주권 감수성 부족 그리고 반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너무 이제 나조차도 이 주권의 민감성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성찰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자기 고백적으로 밝힌 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현장에 나와 있던 혹은 또 수많은 각지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보았던 2030 청년 세대들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상당히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다라고도 밝힌 것입니다. 선관위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이어진 사부 요인 회동에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 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심지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 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방임할 수 없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제 독립된 헌법기관 책임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당장 뭐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어제죠. 죄송합니다. 어제 X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이것은 검경이 직접 나서서 수사로 진상을 밝히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자진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전 대법관은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중선관위위원 지명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선관위에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지명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후 수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어제 취재 편의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주말 사이에 이어진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잠실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강민재 PD가 직접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어제 저녁 6시 정도에 도착해서 한 12시 언저리 정도부터 지금 2-1 게이트 앞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 개인 SNS에 여기 많이 와달라고 올리기도 했고 학교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 올려서 게이트를 막아야 되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전국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집회는 좌우파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선동을 하는 시위가 아니고 그냥 단지 민주주의인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뭐 정치 색깔이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살아가야 할 나라고 저희 미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만 아니었다면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마이크를 들이대고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강민재 PD가 한 편을 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 특히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쭉 살펴보면서 논조를 확인한 후에 인터뷰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주말에는 학교 가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2030 청년 세대들이 재선거를 외쳤지만 어제는 그분들이 이제 학교 또는 직장에 간 터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군의 분들이 많이 나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시간 정도 넘게 진행된 인터뷰 요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응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소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가장 좀 저어하는 표현이 시위대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참정권을 훼손한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 무슨 부정선거 시위대 이런 것하고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 굉장히 불쾌해하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피켓과 관련해서도 그냥 자발적으로 매직을 저렇게 쓴 대자보는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89년 1989년 대학가에 저런 형태의 대자보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저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한 땀 한 땀 써서 이제 학교 교내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저런 거 붙이고 했었는데 지금 잠실 7동 그 투표소 앞에 저런 대자보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팻말, 손글씨를 써서 뭐 본인들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선거면 재선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태극기, 시위용품도 태극기, 성조기 갖고 오지 마세요. 여기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한길 씨 왔다 쫓겨났죠. 이준석 의원 왔다 쫓겨났죠. 그렇죠? 황교안 대표 왔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색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연히 거리두기를 하고 이번에 나타난 이 선거의 부실 관리,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명징하게 갈라내고 있다. 부정선거 우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정치권 같이 합세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전체 50개소다 그리고 모두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아침 확인한 것은 50군데가 아니라 91군데 91군데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것인지 무엇보다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가 많아진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일이 몰리고 일이 많아지는데 직원들이 막 휴가를 가요. 그러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될까요? 적은 인원으로 하려면 부실한 관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이런 업무 행태도 그냥 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공적기구에서 일하는 공적 책임자들 아닙니까?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적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순간에 휴가 내버리고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표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김영환 전 지사인데요. 충북도 선관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한 장의 부실함도 부정선거로 간주한다면서 승복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 불복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선관위 사태는 앞으로 취재 편의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시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막 반말에 막 모욕적으로 막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근데 그 다름을 막 강조하면 다 적군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결국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남았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워드를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릇, 하나는 바다인 것 같습니다. 포용, 통합. 두 가지 단어를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현장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좀 작심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 피할 수 없는 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다름을 강조하면 다 적군이 된다면서 똑같은 사람만 찾으면 다 나밖에 안 남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 스스로 그게 정치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권을 했으면 더더욱 그래야 하고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겼냐 졌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는 문제가 다르고 그것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선거 시절 중립이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었지만 중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것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조차도 국민이 자신에게 또는 이재명 정부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 하고 딴 마음을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본인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버리기 하겠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라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2, 3일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지.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핵심은 통합, 포용, 연대, 단결 이런 단어로 종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이어질 소식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